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스포츠단 거죠? 네, 맞습니다. 스포츠의 재원쌤, 바로 축구의 재원쌤이죠. 우리 김재원 네. 선수는 아니고요. 김재원 강사님. 12번째 선수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김재원 선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필. 네. 해필 오늘 거기 앉으셔가지고. 네. 그죠? 사실 이런 날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마음속으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서 이겼으면 좋겠단 네. 말이에요. 근데 너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질까봐 괜히, 그쵸.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말을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고민은 뭐냐면 제가 보면 질까봐 지금 끝나고 다시 보기로 봐야 되나.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보셔도 돼요. 아, 저는 그래요? 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니까. 편해요. 아, 그게 마음이 편하다. 이기면 더 좋고 네. 저도 기분 안 나쁘고. 비교도 괜찮고. 그렇죠. 비교도 괜찮고. 비교도 괜찮고. 네. 맞습니다. 진다고. 재원 쌤은 그 뭐 이렇게 떡 드시면서 그 카타르 월드컵 보실까요? 치킨 드시면 약과 이런 거 드시면서 카타르 수정과 수정과. 역사의 재원 쌤이니까. 그렇지. 아니면은 한복을 뭐 입고 이제. 그 커피 같은 거를 마시더라도 그 네. 위에다가 노른자 같은 거 좀 띄워서 그러니까. 뭐 쌍화차 네. 같은 거에다가 그렇게 드시나요? 아니요. 독일 맥주에.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독일 맥주 안주는 예. 아 치킨 먹어야죠. 치킨. 아. 네. 요즘에 치킨이 새로운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네. 지난 월드컵 때는 네. 조리원에 있었어요. 산후조리원. 치킨 조리. 아, 그래서 네. 그때 치킨 조리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치킨 산후조리원. 조리하는. 지난 월드컵 때. 네. 아, 그래서 네.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옆에 있는 동료 동료 아빠들과. 조리원 아빠들과. 동기들이라고 부르는 네. 분들이랑 같이 보고 네. 그분들을 지금도 만나요. 아, 그 전우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거기 만났던 분들은 아빠는 아빠끼리, 엄마는 엄마끼리 전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에 이걸 건너온 동지들이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 없죠. 네. 그러면 그분들 오늘 이번에 만나서 같이 보나요, 혹시? 이번에 누구 재밌겠다. 만나서 이번에는 본가요? 너무 밤이라서 네. 이번에 다 밤 경기라 그때는 밤 경기여도 네. 조리원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데 가능해요. 숙식을 같이 해결하니까. 이번에 누구랑 보십니까? 이제 집에서 막 아이랑 같이 이제 그렇게 왜 이렇게 봐야겠죠. 슬퍼지셨어요, 갑자기? 집에서 아이랑 축구를 봐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치킨 사서 네. 가서 같이 그러니까 봐야죠. 이번에는 그런 게 낫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밀키트를 살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 괜찮네요. 치킨이 종류가 되게 많아서 밀키트를 사서 그냥 에어프라이어 돌려가지고 그렇죠. 꼭 엄마들이 이런 네. 거 하신다고 우리들은 좀 와서 봤으면 좋겠는데 요리하느라고 안 오시고 부어 계시고만 안 됩니다. 무조건 같이 같이 가야 봐야죠. 돼요. 저는 같이 그런 봐야 돼요. 어머니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에어프라이어 네, 그냥 거실 에어프라이- 한가운데서 돌리면 됩니다. 그럼요. 에어프라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는 역사다의 이야기 주제는 네네. 특별한 거죠? 네, 사실 우리 뉴스 역사단은 지난 2주 동안 전혀 좀 전쟁이 비슷하긴 하네요.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 왜 제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유독 이런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굉장히 전쟁에 가까워요. 한일전, 무슨 전 이렇게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젠 또 독일과 일본이 그렇죠. 축구를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 독일 일본이네요. 네.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플레이어 외국에서 그냥 게임이라고 하고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들은 무슨 전사들 그렇죠. 무슨 태극전사. 그렇죠. 굉장히 비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종의 이것도 정말 흥미진진하게 보는 이유 자체가 일종의 전투 전쟁 이렇게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좀 이런 주제를 준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오늘은 축구. 우리 다 밑밥 깔아놓고 이제 좀 네, 그거를 그렇죠. 그죠? 이게 네. 무슨 신분가? 축구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좋아합니다. 축구 어,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세요? 보는 것만 좋아하세요? 하는 거 싫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네. 싫어할 정도로. 네. 몸 움직이는 사실은 건, 네. 이렇게 공을 싫어하는 남자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군대를 가면 다 족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그 공을 이렇게 몸에 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 제가 공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저 보는 거는 엄청 좋아하죠. 네. 공 몸에 대는 건 싫어하십니까? 몸 되는 거 별로. 그거 봐요. 여기 어떻게 진짜. 하시네요. 다리에 흙 닦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역시. 영국 남자라서 그래요. 그렇구나.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군요. 오늘 안 되는데요. 저랑 좀 친한 게 있네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축구라고 하는 경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사커. 네. 좋습니다. 궁금해 하시면서. 아니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축구
야구는 왠지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나마 야구는 좀 옛날부터 했을 것 같고 우리 영화도 좀 나왔었잖아요. 아니 저 삼국시대부터 공 차는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만물, 이제 중국기 원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 그렇게 되면은 조금 곤란하고 네. 곤란하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근대식 축구 지금 우리가 룰이 보고 네, 있는 룰이 축구. 있는 네. 축구가 만들어지는 건 영국에서도 19세기 중반이 돼야 돼요. 혹시 그 OTT 서비스 네. N 뭐 네. 그때 말해도 됩니다. 얘기해도 아 그래요? 됩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어우, 방영했었던 말씀하셨어요? 네. 안 되나요? 아, 그냥 하는 아,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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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겁니다. 넘어가지 아, 예, 마세요. 예. 잉글리시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거기 잉글리시 보면 게임. 네. 이제 축구가 초기에 만들어졌었던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가 이야기들이 나와요. 있는 네. 네, 그 근현대 사극인 거죠. 네. 영국 사극인데 거기도 보면 19세기 한 중반쯤에서야 규칙도 만들어지고 이제 막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다음에 이 즐기는 그때는 이제 신분제는 없어졌다고 봐야 되니까 계급들이 서로 섞이게 되는 거죠. 원래는 굉장히 귀족들이 즐기는 네. 그럼 좀 고매한 스포츠였다면 아 그래요 처음에.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땀 그러다 흘리면서. 보니까 그다음에 뭐 공 하나만 있으면 네.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도 경기가 아니다 필요 보니 없으니까. 그쵸. 그게 이제 노동자 계급들의 공놀이로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네. 서로 주도권 싸움을 막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 이건 드라마가. 우리 거다 아니 우리 네네네네. 거다. 근데 왠지 느낌이 귀족들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폴로라든가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뭐 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뭐 위단개치비 이런 걸 영화를 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왠지 축구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 귀족 입장에서는 좀 천한 것들이 하는 땀투성이가 돼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1800년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영국에서 룰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뭐 1900년 초반? 일제강점기? 그치. 왜냐면 일본이 영국이랑 친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축구의 힘인데 네. 축구가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라는 걸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1882년인데요. 1800 가보경장 전이에요? 네, 지금 저기 보시면 축구하는 사람 대한축구협회 자료군요. 네네. 네, 이게 아마 언제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은데 네. 네. 1882년에 네. 1883년이 이제 조선이랑 영국이 수교를 수교를 맺거든요. 맺어요? 네. 네, 이제 그 한 해 전에 미리 들어와 있어요. 군함들이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 군함에서 내려서 네네. 승조원들이 네. 축구 경기를 하는 걸 본 거죠.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네네네. 언제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축구에 어떻게 보면 그게 매력? 힘이죠, 네. 매력이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축구 그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공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 어느 나라에나 있었지만, 있었지, 예. 저 룰이 저게 뭐지? 왜 갑자기 저기 이상한 골대에다가 넣는 넣고 저 뭐 하는 거야? 너무 재밌겠는데 하면서 바로 시작을 해요. 룰이 심플해요. 지금 딱 듣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어느 여행을 간다. 네. 축구를 잘하는 분들이 그냥 공 하나만 가져가서 휙 던져주고 이런 룰이야라고 하면은 바로 그 동네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네. 축구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가 쓰고 하시잖아요. 어디? 그러네, 우리 가 때 쓰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약간 그 양반과 양반이 아닌 사람들로 구분되잖아요 조선 시대는. 그러니까 아바타로 이덕실 뛰어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나의 돌쇠야, 가서 아바타로 한번 뛰어봐라. 돌쇠야 뛰어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뛰어봐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지. 그치, 나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나도 왕년에 재기 좀 찼다 그러면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 축구 팀들이 생기는 것도 좆대예요. 그래요? 1882년이 토트넘 창단해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 축구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다고 볼 수 그러네요. 있는데요. 오래된 오. 거고. 근데 이제 영국과는 다르게 다른 나라 특히 스페인 쪽 축구팀 중에 레알자 분이 네. 네네. 레알. 그게 황실 소속 축구팀이라는 뜻이에요. 뜻이에요? 진짜요? 근데 한국도 똑같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에 있는 통역관 네. 분들이 왜냐면 통역관들이 저기 이제 뭐 유럽 할 테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를 많이 하고 저런 스포츠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습득이 흡수할 됐겠죠. 수 있으니 그분들이 팀을 먼저 만들어요. 그게 한국 최초의 축구팀입니다. 통역관 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 네. 제일 그러니까 이게 먼저. 문과 분들이 체육을 먼저 했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말하자면 얘기할 수 있죠. 미국에서 하는 그 문화들이 우리 그 카츄샤 분들이 좀 먼저 그 문화를 들여오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것처럼. 그러네요.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요. 레알이 로얄 같은 그런 뜻이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알아들으니까 그분들은 그치, 그죠.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뭐 영국 그 승조원들이 영어로 얘기를 해도 다 이제 캐치가 되니까 네. 그쵸? 그리고 쭉 옆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놀고 있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 공놀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흥미가 생기는 그럼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와서 이제 바둑을 두고 있으면 사실 뭔지 모르고 배우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잖아요. 체스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그 거는. 야구를 본다. 그러면 사실은 룰을 파악하는 것도 시간 한참 걸리는데 그렇죠. 축구는 좀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공 한번 차보고 싶고. 그렇죠. 오. 그 대한제국 내에 있는 국내부 소속 그 통역관들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부러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저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강제병합 이전인 건데. 그러네요. 전이에요? 네. 우리나라 공식 첫 경기. 네. 진짜 백이민족이네요. 축구를 흰색 옷을 입고 착 근데 저 빨래를 색깔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아세요? 저 흑백인데. 그래도 이제 채도를 그래도 보면 채도를 채도가 보면 나오네요. 근데 저 어떻게 저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분들은 채도, 저거 다 빨래를 해야 되는데 명함을 비누도- 보면, 비누도 별로 없고 예. 네, 어쨌든. 그때 저렇게 한 번 경기를 하면은 한 1,000명 정도가 운집을 하고 이때 당시에 1,000명 운집하 스포츠 경기 보는데 막 그러기 쉽지가 않은데 1000명 운집을 그쵸. 네,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처음부터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아니죠 사실 네. 뭐 모든 공간에서 이제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니까 룰이 없어요 잘. 룰? 룰이 명확하지 않아. 룰? 룰이 없어요. 아, 아까 그래요? 그 통역관 분들이 다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조선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영국에서도 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저 시기.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적으로 룰이 딱 명확한 게 별로 네, 없었네요. 네, 야구도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럼요. 이게 표적의 크기도 바뀌고 네. 뭐 거리도 바뀌고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이때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단계라는 네네네네. 거죠. 그때 무슨 뭐 피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제 룰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 건너온 스포츠다 보니까 이게 축구라는 이름도 아니고 그때는 척구? 아니면 아식 축구. 아식. 아식이 이제 그 A식 축구인데 A가 이제 어소시에이션. 그런 식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공통된 뭔가 이름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너무 재밌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숫자가 없어요. 정해진. 숫자?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몇 11명 명이 아니고요? 아니죠? 네, 8명이 하다가 옆 동네에서 누가 온다. 개똥이 들어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명, 최대 15명. 우리 초등학교 때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요. 25명 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요? 축구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골대가 없어요. 아니, 골대가 있는데 규격화된 골대가 아닌 거죠. 그럼 있는 대로? 여기 뭐 깡통 2개 딱 우리 초등학교 때 네, 하던 비슷한 그거예요. 거예요. 네,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대충 아는 거잖아요. 초등학교쯤 그쵸. 되면은. 네. 근데 뭐 룰을 누군가가 뭐 체육 선생님이 와갖고 룰은 11명에서 무조건 뛰어야 되고 여기 되면 옵사이드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치.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아. 저기 사이에 골대 사이에 넣으면 깡통 돼요? 사이에 공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 넣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치. 지치면. 백기 들면 그러니까 이제 네, 피곤해서 이제 상대편이 밥 백기 먹으러 들면 가야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네. 왜냐면 아직은 이제 프로 축구가 시작되기 전인 그렇죠. 거니까요. 네네. 아니 근데 저 당시 우리가 이렇게 잘 먹을 때도 아닌데 저렇게 뛰면 배가 고플 텐데. 아니 좀 그런 너무 날씬들하셔가지고 사진에 있는 주인공분들이 다리도 길고 너무 날씬하신데 저 몸매로 그 끝나는 시간도 없이 계속 뛰는 뛰면 거죠. 아유, 애들 아무리 안 먹어도 자기가 즐거운 스포츠 하느라고 뛰어다닐 때는 애들 보지 아니잖아요. 않죠. 좀 보세요. 즐거워서 하는 거잖아요. 아마 지금의 저나 독실님보다 체력은 좋아하셨을걸요?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요. 훨씬 좋았을 건데. 하위 등급이시잖아요. 아, 지금. 하위 5% 정도 되죠, 우리가. 그래서 저 1905년 저 때가 아마 이 비슷한 시기에 배제고보 네, 그 배제고보. 배제 그 학교 네. 배제 그때는 배제 학교였죠. 거기 운동장에 처음으로 생겼- 정식 골대가 생겨. 정식 골대가. 네. 보통 이제 축구 운동장이 이때는 없고 나중에 경성 운동장이 만들어진 거 20년대 가야 되는 거고. 네. 요때는 거의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냥. 그냥 공식 경기도. 네. 그렇겠죠. 뭐 그렇지. 인프라가 많지 않을 네네네. 테니까. 한반항에서. 그치. 그때 뭔가 경기장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있을 리가 또 없고 네. 광장도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1910년대로 가면 네. 이제 학교들을 중심으로 팀들이 생겨요. 학교 팀들부터 해서 성인 대표팀들도 이제 생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그 저거는 경기를 해가지고 안 질 수 있으니까. 네. 그치.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적 상황은 그렇지만 저거는 어쨌든 공은 동그라니까. 네. 네, 그리고 동그라니까.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팀을 먹는 게 아니라 만약에 조선 팀, 일본 팀을 따로 따로 짠다고 산다 하면 그러면 이건 그냥 우리가 이제 도쿄 대첩 뭐 한일전 이렇게 부르는 게 저 때부터 시작됐을 그쵸. 거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자전 어마어마하죠. 차원 그러니까 저 때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이걸로 해야죠. 이걸로 해야 되니까. 그쵸. 네, 표정들 보십시오. 네. 아, 그러니까 그치.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 거면 정말 독립투사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저 사진 이제 21년 축구 대회 전조선 축구 대회 사진인데 네. 이게 저 말은 조선 사람들 중에 전국적으로 잘한- 축구 팀들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정치전처럼. 네, 그러니까 전조선 축구 대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때는 보통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제 팀들이 생겼는데 잘합니다. 조선이 축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요? 이게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때는 축구 대회를 하면 아시아 축구 대회가 이때 처음 생기거든요. 아시아 축구 그래요? 대회도 야, 금방, 아시아 축구 금방. 대회도 생겨요. 네. 필리핀, 뭐 중국, 일본 여기 있는 나라들의 팀들 네. 그 국가를 대표하는 팀들이 아니라 각각의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거기에서 이제 팀이 일본을 대표하는 팀이 우승을 했어요. 네. 그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네.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그럼 이제 조선에서도 그러면은 한번 뛰어보자. 친선 경기 같은 거를 하려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조선에서 제일 잘하는 팀 데리고 와봐라고 한 거죠. 그때가 그게 이제 연희 전문학교 네. 네. 팀이었는데 네, 4대 0으로 바릅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네, 네. 4대 어우 0으로. 속이 다 시원하네. 아주 그냥.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그 발랐다는 단어가 진심인 거죠, 재현 쌤. 아 제가 발랐다라고 얘기했네. 그 봐요. 그러니까 이게 DNA에 새겨져 있는 거야, 4대 0으로 지금 이 발라버립니다. 순간에. 네. 그러니까 역사학자라서 항상 중립적이고 학문적으로 얘기해야 되지만 이 뜨거운 피는 어쩔 수 없어. 발랐다고. 경기는 경기는 괜찮습니다. 어쩔 아니 근데 제가 우리가 그랬고 죄송합니다. 어떤 피파 랭킹 네네. 이걸 떠나서 한일전만큼은 강하다는 거는 그때부터 시작됐네요. 근데 어떻게 4대 0으로 이겼을까요? 원래 3차전으로 하기로 돼 있었어요. 약속. 원래 이때는 거의 3차전이에요. 한 번 경기를 하면. 아. 세 번 삼세판이네. 붙는, 네. 세 번 삼세판. 붙는 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한 경기 하고 한 4, 5일 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체력이 매일매일. 뭐, 말도 안 네네네네. 돼. 매일매일. 저 체격 보십시오. 예. 와, 우퉁불퉁 근육. 예. 그쵸? 너무 멋있는데요? 어마어마하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축구는 요즘에는 기술들이 다들 좋아가지고 네. 어떤 그런 피지컬을 넘어서는 그런 게 좀 되지만 네. 저 때는 피지컬이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은 다예요. 아. 그쵸, 네. 네네. 저때 체계적인 전술- 어떤 과학 스포츠 훈련도 사실은 이때는 시작되는 시작이었을 거예요 아마. 전형적인 그 뭐라 그러죠? 그 포메이션이 네. 2-3-5 포메이션. 아, 4-4-2 아니고요. 2-3-5 수비 둘, 미드필더 미드필더 셋, 셋, 공격 다수. 그냥 무조건 공격 그냥 앞으로. 서로 몸으로 이렇게 밀어서? 밀어서 골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본보다 조선인들이 키가 평균 신장이 10cm 커요. 네. 아니, 그걸 못 먹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타고나는 이제 타고나는 체격이니까. 그런 게 좀 우와. 있어서 평균 신장이 훨씬 커요. 이거 밖에서 보기 지금 네. 이렇게 딱 보기에는 독실 씨가 80이 넘는데 다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몸이 더 좋아 보여요. 아, 몸은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요? 야, 이건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연희전문학교가 4대 0으로 이기고 나머지 두 경기를 안 하고 일본 팀이 그냥 돌아가 버려요. 삐졌네요, 완전히. 네. 골이 내려야죠. 아니, 근데 뭐 다른 얘기를 했겠지. 아 바쁘다. 아 생각나는. 아 맞다 약속이 있었구만. 아, 맞아. 수업 가야 되는데. 맞다. 말이야. 집에 수업 가야 되는데. 맞아. 그랬을 것 같았어요. 아니 왜냐면 4대 0으로 졌잖아요. 네, 그렇죠. 더 이상 해서 이득 볼 게 없는 거죠. 아, 근데 너무 멋있네요. 저 때쯤이 되면은 조선에도 축구 경기장이 생깁니다. 어디예요? 정식 축구 경기장. 그 경성에 있는 네. 경성 경기장인데 네. 지금은 없어졌어요. 위치가 어디? 동대문 운동장이 아, 그 자리. 네, 거기가 오. 이제 원래 거기는 이제 대한제국 시기부터 거기서 이제 스포츠를 약간 홍보하는 곳으로 이렇게 쓰이던 곳이었는데 네. 거기 이제 네. 경성 운동장이 생기고 그 다음 해에 평양에도 네, 평양에 있는 그 네. 김일성 지금 무슨 경기장이라고 네. 되어 있는 그 경기장에 전신이 되는 그 경기장이 생겨요.
그러면 경기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야구 팀들이 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있는 데다가. 네. 경성 팀과 네. 평양 팀이랑 그러니까 우리 조선 안에서 그럼요. 이렇게 막 홈 경기, 원정 경기 이런 것도 하나요? 리그가 하나요? 리그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가 K리그처럼 무슨 리그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못하지만 네. 거의 이제 언론사들 주관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네. 일본에선 하게 두지는 않았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말씀하셨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하죠. 왜냐면 사람이 모이니까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 또 그 50 때나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스포츠에 그냥 아니, 집중해라. 저 때는 사람이 모이고 축구랑 피가 끓잖아요. 아, 그러고 나서 그게 또 뭐 뭐가 할까 봐. 좋겠어요. 굉장히 통계는. 중요한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 자기네는 못 이기니까. 어. 자기네 못 하니까. 그런 것도 달렸으니까. 살렸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불과 10년도 채 전에 네. 일어났었던 일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3.1 운동.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 경기를 한 번 하면 10,000명은 우습게 모여요. 그 정도가 조선인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만여 명이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부담. 일본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치. 겁니다.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되네요. 네. 원래도 통제가 안 되는 안 되는데. 나라는. 네. 그런데 그 어떤 불을 지피는 게 일본의 불안감에 불을 지피는 게 경성 평양 축구 대회. 예전에 아, 그 얘기 박원순 시장이 그걸 복원하자는 얘기를 네네네,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얼마나 대단한 경기였는지. 이 둘은 원래가 축구 아니더라도 라이벌이에요. 아, 원래 경성하고 그래 평양하고. 왔어요. 왜냐면 경성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평양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식이냐면 일본 도시, 일본화가 너무 많이 된 도시. 평양을요? 아니요. 평양 사람들이 본 경성. 아, 여기는 경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한 제조 일본인들이 네. 한 3, 4%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네. 조선에서 경성만큼은 15%가 넘거든요. 일본 사람들 여기 많이 많이 살겠죠. 살아요. 그러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식민 통치 기구가 일단 여기 경성을 있고.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평양은 민족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이 같은 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북에서 이제 탈북해서 오신 분들을 만나보면 자존심이요. 엄청납니다. 예. 진짜 어떨 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순간이 있는 게 이 자존심이 진짜 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북에서 네. 오신 분들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성을 그렇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어느새 분단된 지 한참이 되니까 평양이 과거에 어떤 입지 어느 정도의 위치였을까를 좀 아예 모르는 네, 잊어버리게 되는데 거기는 유명한 학교들도 민족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많죠. 있고. 네. 숭실 학교도 맞아요. 있고 우산 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들이 그쪽에서 많이 있고 그 자존심으로 식민지 시기를 견뎌냈던 견뎠던 곳이다라는 그게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제 부추기는 거죠. 서로 라이벌의 어떤 그런 거를 부추겨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평전이라고 부르지만 네. 평양에서는 이제 평경전이라고 그렇게 당연히 부르면서 부르죠. 많이 모였을 거다. 네. 이 사진만 요 사진, 봐도 네. 엄청 다 많이 사람이에요. 어머. 구름같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1회부터 한 3회까지는 네. 이 학교 대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숭실학교. 평양에서는 숭실학교. 뭐 밑에 이제 경성 같은 경우는 뭐 경성고보가 제일고보가 나간다거나 네. 휘문고 뭐 이런 학교. 오. 휘문고가 굉장히 축구를 잘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들이 대표로 해서 이제 경기를 하다가 이제 4회 때부터 가면 이걸 아예 공식적으로. 공식화하자. 정례화하자. 그래서 이제 경평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화가 되는 건데 그때는 성인 프로 팀들이 붙습니다. 네. 근데 저게 몇 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하면은 2만 명 이상 기림리 이제 평양의 평양 운동장 이름이 기림리 운동장인데 네. 거기에 평양 사람들이 축구 보려고 예. 철시를 해요. 그게 뭐예요? 시장을 닫아버려요. 철수한다고요? 시장을 축구 보려고요? 철수한다고? 오. 다 가는 거죠. 그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한 축구 대회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이 2만 들어가거든요. 콘서트 한 번 하면. 네. 축구 그걸 한번 매우 하러 많이 이제 축구 한 번 하면 그 당시 우리 인구가 얼마인데 거의 2만이 모인단 말이야. 저거 보려고. 그렇지. 아까 보니까 그 기사에 이렇게 써 있네.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내는 네. 관중들. 근데 문제는 뭐 일본 입장에서 문제는 이 조선인들의 축구 사랑이
너무나 대단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 훌리건 느낌. 네네. 네. 네. 과열이 너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회 경평전이었나?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져가지고 경성팀이 지거든요. 한번 네. 네. 그 똥을 뿌려요. 누가요? 경성 그팀 응원하시는 응원자들이 인분을 뿌릴 에라이 정도로 이렇게 왜 졌냐고 근데 엄청난 뭐 폭력 사태 이런 건 막 투석전 벌어지고 돌 던진다고요? 네네네. 훌리건이네요. 네네네. 엄청난 과열된 응원전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네, 네. 엄청났습니다. 소요 경평전은. 사태로 볼 수 있고 일본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네네네. 보면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관이 보통 언론사들이 주관을 네. 해요. 네. 근데 이때 있었던 이제 그 조선중앙일보의 그 사장님이 네. 여운형 선생님이에요. 아, 네. 네. 네네. 그래서 주관을 자주 하시거든요. 여운형 선생님은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한국 스포츠계의 대부 같은 분이에요. 네, 엄청나신 분이거든요. 어머, 전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분은 이제 체육계 독립운동 아버지입니다. 체육계 아버지. 여운형 선생. 모든 스포츠의 예, 초대 시작은- 회장을 다 맡으셨어요. 어머. 여운형 선생님. 아무튼 예. 본인도 잘하셨고. 엄청 잘했죠. 네. 그 체육학과 중국에서 체육학과 교수도 지내십니다. 엄청나신 야, 이거 분이에요. 흥미롭다. 너무 네. 재밌네요. 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 2만 명이 모여 있어요. 축구 네. 경기를 보러. 그러면은 이제 저 주관하는 대표가 마이크 한번 잡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이크 잡고 만약에 여현 선생님이 우리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 한번 외치고 할까요?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저게 저는 그 대중연설이 있을 때 선거를 한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정말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요.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그 얼마나 연설을 연설을 잘하셨겠어요. 엄청 한다고 하면. 연설 엄청 잘하게 유명하셨고 실제로 그 전에 이거 경기 대회 있기 전에 운동장에서 마이크 잡고 필리핀에서 조선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구속되셨었거든요.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이니. 아 그래서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죠. 왜냐면 저기서 그랬다가는 다 이건 다치니까. 완전히 네, 경기가 이거는 없어지죠,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여기 있는 조선인들이 다치니까. 네 어떻게 될지 그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렇게 그렇죠. 과격하게 하기는 힘들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저 경평전이라는 그 경기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매번. 엄청 부담스럽겠네요. 네네. 자주 할 거 아니에요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3번 그러니까요. 하니까 예. 세 경기를 연달아서 해야 되니까. 예. 근데 또 이게 명분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요. 앞에 손가락이죠. 네. 하게, 네. 일본 입장에서 하게 해야지 뭐, 그죠? 근데 이제 그 승패가 어땠을지 되게 궁금한 게 저 이제 강원도 근무할 때 그 이제 춘천고등학교하고 강릉고등학교가 라이벌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외지에서 갔으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자존심 대결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아, 지역에서.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위아래로 지금 경성하고 네, 평양이 그치. 붙은 네. 거니까 네. 전적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떨까요? 이게 아까 그 29년부터 시작되는 1회부터 그 학생들이 했었던 경기까지 네. 합치면은 총 8회가 아, 진행이 6번밖에 되는데 못했구나. 평양 4회, 경성 1회, 무승부 3회. 압도적인 평양 우세. 그 북한에서 지금 월드컵 중계한다 그러더라고요. 코카콜라 다 지우고. 아, 그래요? 코카콜라랑 그래요? 현대는 다 지우고 중계를 보여주긴 보여준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저걸 보여줄 생각을 했을까? 전통이 있어. 네. 축구를. 그다음에 이때부터 사실 뭐 평양팀이라고 해가지고 평양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카웃이 있어요. 아, 외국인 당연하죠. 선수가 있군요. 아 외국인 선수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 정도는 다른 아니고. 지역에서. 아, 전또 뭐 다른 지역에서 남미 선수가 이제 있는 줄 알았네요. 다른 지역에서 네. 이제 잘하는 그 선수들이 있으면 이제 스카웃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양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조선에서 축구 좀 한다 그러면 이제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잘하는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스포츠의 룰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만 정교화되고 현대화되는 과정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 그래요? 이때 뭐 사실 야구 룰들도 하나씩 정교화되고 조금씩 바뀌고 그러면서 네. 말하자면 트레이드도 좀 하고 팀들이 꾸려지고 예. 외부 영입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어떤 굴러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보는 것도 조직을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경성팀이
오해하실까봐 못하는 팀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전조선 축구 대회 이런 데서 우승을 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제 평양 경평전 경평전에서만큼은 평양이 밀리지 않는 거죠. 되게 신기하네요, 네네네. 진짜. 에피소드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공안증이 아니라 공평증이 좀 있네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마지막에 이 경기가 없어지는 게 어떤 일제의 어떤 뭔가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서로 훌리건들 간에 너무 심해서. 네, 해서 옵사이드 판정 때문에 아 옵사이드 그때도 항상 옵사이드 네, 판정 옵사이드 판정 판정이 때문에. 있었어요. 옵사이드 판정 때문에 네 철수해 버립니다. 하다가 서로 막 못하겠다 싸우다가 이럴 거면. 경기 안 해 그냥 자, 그럼 가버리면서 끝. 일 없습니다. 그거 가신 거예요? 역사의 재원쌤 네네.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죠. 그 심판의 판단은 그 옵사이드 판단은 맞는 거였나요? 영상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편파 판정이었나요? VAR 없잖아요. 네, 그때는. 영상이 남아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오, 그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죠? 그만큼은 한국 사람들은 원래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네네네. 왜 근데 듣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과거 역사 얘기인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배고프고 힘들고 억압받았던 그 시기에 웃을 수 있고 그쵸 달릴 수 있었던 이게 어쩌면 여운형 선생님께서 그 스포츠의 그 초대 회장을 다 맡으신 것도 이유가 그럼요. 있지 중요한.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네요. 맞습니다. 진짜. 역시 예. 재원 쌤이 보셨을 때는 그럼 축구 경기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 국가대항전 경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조선 네네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어떤 걸까요? 축구뿐만 아니라 원래 모든 스포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이거 뭐 사회과학적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대리전이잖아요. 국가의 대리전적 맞아요. 성격이 네. 있는 거고 처음에 독실님이 말해주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좀 비판적으로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일종의 좀 이 시기만큼은 해방구의 역할을 해요. 아 그렇죠. 네. 어떤 식민 통치의 어떤 서름이나 어떤 이런 울분 같은 것들을 이겨내는 역할을 해줬었던 거기도 하고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뭐 단순히 유흥일 수도 있지만 그 유흥을 즐기는 그 과정에서 좀 그런 우리라고 하는 어떤 공통 분모들을 맞아요. 이제 만들어놔. 근데 꼭 그게 국가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어제 경기에서 독일 일본전 경기에서 독일 선수가 인종차별적인 행위들을 했다는 말이죠. 일본 선수한테 아시아인에 대한. 그랬을 때는 또 저희도 모르게 일본에 대한 또 그런 것들. 마음이 생기는 네, 거죠. 아시아인으로서 어떤 갖게 되는 공통점들 이런 것도 생긴다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 번씩은 또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도 스포츠가 아닐까, 네. 축구가 아닐까. 맞습니다. 가장 너무나 놀라운 기대되는. 건 네.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너무 좋아. 그리고 오늘도 우리 네. 기대하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역사다 우리 훌리건 김재원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